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핸드폰을 잃어버려 베트남을 못 돌아가요. 베트남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낯선 타국의 도심 한복판, 수많은 인파가 흐르는 서울 인사동의 한 골목길에서 17살의 베트남 소녀가 붉은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았다는 설렘도 잠시, 인천공항을 거쳐 청계천과 인사동을 정신없이 관광하던 중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스마트폰을 통째로 잃어버린 겁니다. 그 안에는 소녀가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학업 자료와 서울대 진학이라는 거대한 꿈을 향한 모든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는 건 사실상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소녀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겠다는 듯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오직 이 이방인 소녀를 위해 온 동네를 뒤흔들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트남 최고의 엘리트 소녀를 깊은 충격과 전율에 빠뜨리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 항로까지 통째로 바꿔버린 그 위대한 대반전의 순간. 지금 그 경이로운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대한민국 화이팅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린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태어나 오직 공부 하나만으로 집안의 기둥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온 자타가 공인하는 수재 중의 수재인 겁니다.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떠서 마르는 침을 삼키며 책장을 넘기던 제 학창 시절은 오직 하나의 거대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치열한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상아탑 서울대학교에 진학하는 꿈입니다. 베트남의 여타 또래 아이들이 한류 스타의 춤과 노래에 빠져 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룩한 경이로운 경제성장과 그 기저에 흐르는 고결한 정신문화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만 겁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나라, 무일푼에서 시작해 세계를 호령하는 기술 강국이 된 대한민국은 제게 단순한 동경의 대상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나침판과도 같았던 셈이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마침내 기회가 찾아옵니다. 베트남 전역에서 네로라 하는 엘리트 학생들을 선발하여 한국을 견학시켜주는 명예로운 프로그램에 제가 당당히 선발된 것입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설렘을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싣는 그 순간 제 손에는 전 재산보다 소중한 스마트폰이 꽉 쥐어져 있습니다. 그 작은 기기 안에는 제가 수년간 밤을 새우며 정리한 학업 포트폴리오와 서울대 교수님들께 보낼 논문 요약본, 그리고 가문의 운명이 걸린 장학금 신청 서류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내 미래의 전부이자 분신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그 스마트폰이었던 것이죠. 마침내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이고 맙니다. 끝없이 펼쳐진 거대하고 깨끗한 유리벽과 먼지 하나 없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인간의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공항 로봇들이 매끄럽게 바닥을 누비고 수많은 외국인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인프라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정말 꿈에 그리던 기적의 나라에 왔구나 하는 감격이 온몸에 전율로 피어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서울 관광은 매 순간이 경이로움의 연속입니다. 빌딩 숲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청계천의 맑은 물줄기를 걸으며 자연과 첨단 기술을 이토록 완벽하게 조화시킨 한국인들의 안목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청계천 물가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미래의 이곳을 당당히 걸어다닐 제 대학 생활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라 터질 것만 같은 겁니다. 이어 발걸음을 옮긴 곳은 한국의 전통과 숨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인사동 거리인 겁니다. 고풍스러운 한옥 지붕과 은은하게 퍼지는 전통차의 향기, 그리고 정성스럽게 진열된 고미술품들이 자아내는 고즈넉한 분위기에 취해 저는 정신없이 사진을 찍으며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립니다. 인사동의 한 전통찻집에 앉아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가이드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비극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를 다 마시고 찻집을 나서서 인사동의 쌈찌개 골목을 한참 걸어가던 중 문득 가방의 무게가 허전하다는 서늘한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황급히 지퍼가 열린 가방 안을 뒤적여보지만 손끝에 걸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있어야 할 스마트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며 온 가방을 뒤집어 엎고 주머니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지만 차가운 빈손만 만져질 뿐인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세계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동남아나 다른 해외 국가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장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영영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매치기가 일상인 거친 세상에서 자란 제게 이국 땅에서의 분실은 곧 영원한 상실과도 같은 공식이었던 것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서울대 입학 서류와 제 수년간의 피땀 어린 기록들이 전부 날아간다면 제 인생의 꿈도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겁니다. 낯선 도심 한복판, 수많은 이방인과 한국인들이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인사동의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저는 결국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한국어는커녕 영어조차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오는 겁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무섭고 두렵게만 느껴지고 이 거대한 도시에서 나 혼자 완벽하게 버려졌다는 극심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며 흙바닥을 적시고 제 입에선 고통스러운 신음만이 터져 나옵니다. 제발,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 전부가 저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외쳐보아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르기만 하고 제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인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해야 할 한국 여행의 첫날이 순식간에 제 모든 꿈을 집어삼키는 잔인한 지옥으로 변해버린 순간인 겁니다. 인사동 한복판에서 기적처럼 스마트폰을 되찾고 이름 모를 한국인 아저씨의 따뜻한 손에 이끌려 들어온 식당 안은 그야말로 별천지나 다름없는 겁니다. 휴대폰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극도의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참아왔던 허기가 벼락처럼 밀려오며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아저씨는 허허 웃으시며 저를 가장 따뜻한 온돌방 아랫목으로 안내하시더니 메뉴판을 보며 이 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전부 달라고 호기롭게 주문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잠시 후 넓은 나무상이 모자랄 정도로 끝없이 펼쳐지는 한식의 형연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상의 중심을 차지한 것은 커다란 놋그릇에 담겨 나온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빛깔의 전주 비빔밥인 겁니다. 하얗고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쌀밥 위로 푸른 시금치와 미나리, 주황빛의 달콤한 당근채, 노란 도라지와 고사리가 정갈하게 원을 그리며 얹어져 있고 그 한가운데에는 붉은 고추장과 함께 보석처럼 영롱한 계란 노른자가 톡 올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저씨가 참기름병을 들어 한 바퀴 크게 두르시자 방 안 가득 고소하고 진한 향기가 진동하며 코끝을 사정없이 자극하는 것이죠. 숟가락을 쥐고 밥알이 으깨지지 않도록 슥슥 비벼 한 숟가락 크게 떠넣는 순간 아삭아삭 씹히는 나물들의 신선한 식감과 매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의 고추장, 그리고 밥알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참기름의 풍미가 입안에서 완벽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먹던 자극적인 소스와는 전혀 다른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 숨쉬는 이 고결하고 깊은 맛에 저는 온 정신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비빔밥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무거운 뚝배기 안에서 마그마처럼 보글보글 격렬하게 끓어오르는 된장찌개가 연기를 뿜으며 등장하는 겁니다. 한국 전통의 깊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는데 숟가락으로 국물을 살짝 떠먹어 보니 칼칼하면서도 구수한 깊은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온몸의 말초신경을 깨우는 기분이 드는 것이죠. 찌개 안에는 큼직하고 뭉텅뭉텅 썰어 넣은 하얗고 부드러운 두부와 달콤한 애호박, 그리고 쫄깃한 느타리버섯이 가득 들어있어 뜨거운 두부를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이 온몸으로 수혈되는 듯한 포근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 구이는 또 어떠한가요? 굵은 소금이 톡톡 뿌려진 껍질은 과자처럼 바삭하게 구워져 있고 속살은 젓가락을 대기만 해도 하얀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부드러운 생선기름을 좌르르 흘려내는 겁니다. 뽀얀 생선살을 큼직하게 발라내어 하얀 쌀밥 위에 얹어 먹으니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며 밥도둑이 따로 없다는 한국인들의 말이 온몸으로 이해가 가는 것이죠. 정신없이 음식을 비워내는 저를 보며 아저씨는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앞접시에 반찬을 얹어주기 바쁘신 겁니다.
새빨갛게 잘 익은 배추김치를 한 점 올려주시며 한국 김치가 처음에는 매워도 먹을수록 깊은 맛이 난다고 번역기로 보여주시는데 그 매콤하고 시원한 김치 한 조각이 비빔밥과 고등어의 기름진 맛을 씻어내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더군요. 낯선 이국 땅에서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의 미아가 될 뻔했던 베트남의 천재 소녀가 평범한 한국인 아저씨가 베푼 이 눈물겨운 친절과 황홀한 한식 한 상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위로를 받고 있는 셈인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배를 두드리는 제게 아저씨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다시금 저를 이끌고 서울의 밤거리로 나서시는 겁니다. 낮에 활기찼던 인사동과는 전혀 다른 화려하고 찬란한 조명으로 수놓아진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아저씨는 저를 데리고 세종대왕 동상이 웅장하게 서 있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더니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를 만든 왕의 역사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토록 위대한 치안과 문화를 이룩했는지 번역기를 통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빌딩숲 사이로 흐르는 청계천의 밤 풍경은 조명과 어우러져 한 폭의 거대한 수묵화처럼 빛나고 있고 그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 나라와 이 나라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매료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면식 없는 외국인 아이를 위해 몇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핸드폰을 찾아주고 최고급 음식을 대접하고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까지 선물해주는 이 나라.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주변의 모든 상인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CCTV를 확인해주던 그 압도적인 책임감과 고결한 시민의식. 치안이 불안해 밤이면 문을 걸어 잠그기 바쁜 다른 나라들과 달리 늦은 밤에도 남녀노소 누구나 평화롭게 산책을 즐기는 이 경이로운 치안 인프라를 보며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토록 평범한 시민들까지 위대한 품격을 지니고 있는 걸까요? 광화문 광장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웅장하게 솟아오르는 하나의 거대한 결심을 굳히게 되는 겁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제 모든 영혼을 바쳐 한국어를 공부하겠다는 결심인 것이죠.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이 고결하고 따뜻한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대한민국 최고의 상아탑인 서울대학교에 합격하여 이 아저씨 앞에 당당히 다시 서겠다는 위대한 꿈이 이 찬란한 서울의 밤거리에서 마침내 뜨겁게 피어오르는 순간인 겁니다. 인사동 골목의 고즈넉한 한식당 안 은은한 온돌방 아랫목에 앉아 수저를 드는 제 손끝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겁니다. 휴대폰을 찾았다는 안도감 뒤로 극도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려버리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지독한 허기가 폭풍처럼 몰아치며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려 커지는 것이죠. 이름 모를 한국인 아저씨는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허허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더니 이 집에서 가장 맛있고 귀한 음식을 전부 차려다 나며 종업원에게 호롭게 주문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잠시 후 커다란 나무상이 비좁을 정도로 끝없이 밀려드는 한식의 화려한 향연에 저는 그만 넋을 잃고 마는 것이죠. 상의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차지한 것은 눈이 시리도록 고운 빛깔을 자랑하는 커다란 놋그릇 속의 전주비빔밥인 겁니다. 하얗고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이팝쌀밥 위로 푸른 시금치와 미나리, 주황빛의 달콤한 당근채, 노란 도라지와 고사리가 정갈하게 원을 그리며 술을 놓고 있고 그 중심에는 매콤한 고추장과 함께 보석처럼 영롱한 계란 노른자가 톡 올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저씨가 참기름병을 들어 한 바퀴 크게 두르시자 온 방안 가득 고소하고 진한 향기가 진동하며 제 코끝을 사정없이 자극하는 것이죠. 숟가락을 쥐고 밥알이 으깨지지 않도록 슥슥 비벼 한 숟가락 크게 떠놓는 순간 아삭아삭 씹히는 나물들의 신선한 식감과 매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의 고추장, 그리고 모든 재료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참기름의 풍미가 입안에서 완벽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먹던 자극적인 소스와는 전혀 다른 재료 본연의 정직한 맛이 살아 숨쉬는 이 고결하고 깊은 맛에 저는 온 정신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비빔밥의 거대한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무거운 뚝배기 안에서 마그마처럼 보글보글 격렬하게 끓어오르는 된장찌개가 하얀 연기를 뿜으며 등장하는 겁니다. 전통 기법으로 깊게 묵혀낸 구수한 된장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는데 숟가락으로 국물을 살짝 떠먹어 보니 칼칼하면서도 깊은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온몸의 말초신경을 깨우는 기분이 드는 것이죠.
찌개 안에는 큼직하고 뭉텅뭉텅 썰어 넣은 하얗고 부드러운 두부와 달큼한 애호박, 그리고 쫄깃한 느타리 버섯이 가득 들어있어 뜨거운 두부를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이 온몸으로 수혈되는 듯한 포근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 구이는 또 어떠한가요? 굵은 소금이 톡톡 뿌려진 껍질은 과자처럼 바삭하게 구워져 있고, 속살은 젓가락을 대기만 해도 하얀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부드러운 생선 기름을 좌르르 흘려내는 겁니다. 뽀얀 생선살을 큼직하게 발라내어 하얀 쌀밥 위에 얹어 먹으니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며 밥도둑이 따로 없다는 한국인들의 말이 온몸으로 이해가 가는 것이죠. 정신없이 음식을 비워내는 저를 보며 아저씨는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앞접시에 반찬을 얹어주기 바쁘신 겁니다. 새빨갛게 잘 익은 배추김치를 한 점 올려주시며 한국 김치가 처음에는 매워도 먹을수록 깊은 맛이 난다고 번역기로 보여주시는데, 그 매콤하고 시원한 김치 한 조각이 비빔밥과 고등어의 기름진 맛을 씻어내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더군요. 낯선 이국 땅에서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미아가 될 뻔했던 베트남의 천재 소녀가 평범한 한국인 아저씨가 베푼 이 눈물겨운 친절과 황홀한 한식 한 상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위로를 받고 있는 셈인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배를 두드리는 제게 아저씨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다시금 저를 이끌고 서울의 밤거리로 나서시는 겁니다. 낮에 활기찼던 인사동과는 전혀 다른 화려하고 찬란한 조명으로 수놓아진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아저씨는 저를 데리고 세종대왕 동상이 웅장하게 서 있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더니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를 만든 왕의 역사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토록 위대한 치안과 문화를 이룩했는지 번역기를 통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빌딩숲 사이로 흐르는 청계천의 밤 풍경은 조명과 어우러져 한 폭의 거대한 수묵화처럼 빛나고 있고, 그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 나라와 이 나라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매료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면식 없는 외국인 아이를 위해 몇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핸드폰을 찾아주고 최고급 음식을 대접하고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까지 선물해주는 이 나라.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주변의 모든 상인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CCTV를 확인해주던 그 압도적인 책임감과 고결한 시민의식. 치안이 불안해 밤이면 문을 걸어 잠그기 바쁜 다른 나라들과 달리 늦은 밤에도 남녀노소 누구나 평화롭게 산책을 즐기는 이 경이로운 치안 인프라를 보며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토록 평범한 시민들까지 위대한 품격을 지니고 있는 걸까요? 광화문 광장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웅장하게 솟아오르는 하나의 거대한 결심을 굳히게 되는 겁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제 모든 영혼을 바쳐 한국어를 공부하겠다는 결심인 것이죠.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이 고결하고 따뜻한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대한민국 최고의 상아탑인 서울대학교에 합격하여 이 아저씨 앞에 당당히 다시 서겠다는 위대한 꿈이 이 찬란한 서울의 밤거리에서 마침내 뜨겁게 피어오르는 순간인 겁니다. 그렇게 하노이로 돌아온 제 삶은 오직 한국어라는 하나의 궤도를 따라 무섭게 질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매일 새벽 2시 정막만이 가득한 방 안에서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사전이 닳도록 낱말을 외우고 문법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주위 친구들이 한류 스타의 춤을 따라 출 때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만점을 목표로 피가 나는 노력을 거듭하는 것이죠. 인사동에서 보았던 한국인들의 그 고결한 눈빛과 따뜻한 정성이 제 영혼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기에 그 어떤 혹독한 슬럼프도 저를 꺾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코끝이 찡해지도록 매서운 학업의 압박 속에서도 제 서랍 깊은 곳에 간직한 그날의 스마트폰은 여전히 저를 향해 환하게 빛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토픽 최고 등급인 6급을 전 과목 만점에 가까운 압도적인 성적으로 통과하더니 그해 겨울 제 손에 그토록 갈망하던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기적처럼 쥐어지는 것이죠. 온 집안이 눈물바다가 되고 하노이 전체가 들썩이는 경사를 맞이했지만 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저를 구원해 주었던 그 친절한 한국인 아저씨뿐인 겁니다. 시간이 흘러 나부끼는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서울대학교 입학식 날, 관악 캠퍼스는 새 출발을 앞둔 신입생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는 베트남의 전통 의상인 순백의 아오자이를 입고 가슴이 터질 듯한 설렘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저 멀리서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 일처럼 한 걸음에 달려오신 아저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저씨, 저 드디어 약속을 지켰어요. 당당한 한국어로 외치며 달려가 품에 안기는 저를 보며 아저씨는 대견함과 먹먹함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끝내 눈가를 훔치시는 겁니다. 거칠고 투박한 아저씨의 손이 제 어깨를 토닥여주는 순간 교정의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더군요. 낯선 이방인 소녀에게 베푼 평범한 시민의 작은 온정이 한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생이라는 위대한 결실로 돌아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 이 장면이야말로 그 어떤 영화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인 겁니다. 이 경이로운 대반전의 스토리는 곧장 베트남 현지 언론과 SNS를 타고 국경을 넘어 전역으로 산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은 대체 얼마나 위대하기에 한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바꾸는가 라며 베트남 국민들은 큰 충격과 경외감을 표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연은 베트남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한국어 열풍을 대대적으로 점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수많은 엘리트 학생이 제2의 린을 꿈꾸며 토픽 고자장으로 구름처럼 몰려드는 거대한 사회적 현상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우는 아이를 외면하지 않고 제1처럼 손을 내밀어준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 한 명의 고결한 품격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고귀한 외교적 자산이 되어 돌아온 셈인 겁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앞 찬란한 봄 햇살을 받으며 우뚝 서 있는 샤 모형의 거대한 조형물을 올려다보는 제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하얀색 아오자이 자락이 봄바람에 가볍게 휘날리고 제 곁에는 그날 인사동에 기적을 선물해 주셨던 상철 아저씨가 커다란 꽃다발을 든 채 세상에서 가장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언어 장벽에 막혀 길거리에서 울부짖던 낯선 이방인 소녀를 위해 기꺼이 땀을 흘려주었던 평범한 한국인 아저씨와 그 온정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으로 독하게 책장을 넘기며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의 상아탑에 당당히 입학한 베트남 수제 소녀의 만남. 이 경이롭고도 감동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겁니다. 셔터 소리와 함께 찰칵 기록된 이 사진 한 장은 단순히 한 학생의 성공 신화를 넘어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대한민국 시민의식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이 믿을 수 없는 드라마 같은 성공 실화와 감동적인 입학식 사진은 곧장 SNS를 타고 베트남 전역으로 산불처럼 무섭게 번져나가며 거대한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키고 마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분실물 하나에 온 동네 상인들이 움직이고 평범한 시민이 이방인에게 이토록 고결한 인류애를 베푸는가 라며 베트남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시민의식과 품격에 엄청난 충격과 경외감을 표하는 것이죠. 린의 사연에 깊은 감명을 받은 베트남 학부모들과 엘리트 학생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가야 할 꿈의 나라로 자리 잡게 되고 이는 곧장 베트남 교육당국이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이제 베트남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은 단순한 어학 공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그 위대한 정신과 품격을 배우고 인생의 기적을 일궈내기 위한 최고의 열풍이자 필수 관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길거리에서 홀로 울고 있던 타국의 어린아이를 외면하지 않고 제일처럼 발벗고 나서준 대한민국 평범한 이웃의 따뜻한 손길. 그 정성과 책임감이 한 소녀의 영혼을 구하고 미래를 바꾸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을 세게 만방에 드높이는 가장 강력하고 고귀한 외교적 자산이 되어 돌아온 셈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전쟁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잃지 않았던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가진 진정한 저력이자 고결한 품격인 것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절망에 빠졌던 베트남의 천재 소녀가 대한민국 평범한 시민의 따뜻한 온정과 고결한 시민의식에 감동하여 인생의 기적을 일구어낸 사연,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 가족의 일처럼 품어주는 그 숭고한 정과 책임감이야말로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이자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고 찬사를 보내는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시민의식과 고결한 문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모진 풍파와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묵묵히 피땀 흘려 이 나라의 뼈대를 세우시고 자식들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하며 평생을 바쳐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고귀한 가르침과 삶의 궤적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눈부신 결실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시고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위대한 발자취가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품격 있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그 깊은 은혜에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마이 학생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한 자부심과 위로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과 응원의 마음은 이 채널이 계속해서 세상의 선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버팀목이자 힘이 됩니다. 영상이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평안하고 행복 가득한 날들만 이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일구어 주신 어르신들,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